여러분, 우리 첫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도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안 올라가가지고 PDF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등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원은요,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파트가 중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1단원, 중단원은. 특히 여기에서는 의식주, 식량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설명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질소 비료는 누가 이제 개발을 했냐면요. 리비히가 제안을 한 거고요.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개발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히보다는 누가 중요합니까?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공기 중에 질소랑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 를 반응시켜가지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자를 사면은 질소가 딸려오잖아요.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지요. 역할이라기보다는 얘의 성질이지요. 그래서 질소를 식물들이 잘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예전에는 동물의 분뇨 같은 거 다 이제 비료로 사용을 했었지요. 근데 동물이 아무리 비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식물 생장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비료 개발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이제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소 비료를 이제 생산해가지고요. 식량.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러고 나서 먹을 게 없었는데 식량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소 비료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들을 넣어가지고요. 복합 비료나 살충제, 제초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 자, 복합 비료는 이제 우리가 식물 생장에 필요한 게 딱 질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뭐 인도 있고요, 칼륨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복합 비료라고 표현을 해서 좀 더 생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살충제는 이제 해충 같은 경우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약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만들어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작년에 다윈의 진화설 배우면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살충제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내성이 생긴 해충들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환경 호르몬,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예전에 들어봤던 DDT라고 하는 게 이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나중에 환경 호르몬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한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충제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화두로 둘러섰고요. 요즘에는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충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책이 있는데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환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라고 하는 리우선언 나왔던 그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책을 빌려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학은요. 에이, 넘어가 버렸네. 이야, 너무 앞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넘어가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기다려봐. 너무 느리다. 얘는 이렇게 안 지워지네. 자, 비료와 농약 등이 개발돼가지고요.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먹고 사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굶어 죽는 건 없다는 거죠. 자, 의료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는요. 아까도 나왔지만 면섬유 이런 것들 다 자연에서 얻어온 것들인데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섬유가 필요했어요. 자, 나일론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일론은 캐러데스에서 발생한 건데요. 합성 섬유인데 최초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씨 또 넘어갔네. 그냥 보십시다. 최초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최초에 이제 나일론이라고 하는 걸 합성을 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질기고요. 값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요. 요즘도 나일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거에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칫솔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사실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나일론보다 지금 현재에서는. 자, 미국에서 나일론을 개발했어요. 아, 안 되겠네. 영국에서도 개발했습니다. 곧 년 뒤에. 그죠? 영국에서 최초로 처음 개발됐는데 얘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잘 구겨지지 않고 빨리 마르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복에 잘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합성 섬유가 있고요. 이제 기능성 의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축구복, 우주복, 스키복 이딴 것들. 어쨌든 여러 가지 합성 섬유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 섬유 개발로 누구나 다양한 소재 그리고 색깔. 자, 우리 과거에는 흰색 옷밖에 많이 못 입었어요. 왜냐면 천연 염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얻기 어렵고요. 그거 색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치자꽃은 노란색을 나타내는데 그거 치자꽃 다 따야 되거든요. 장미꽃 빨강색 그거 다 따가지고 갈아가지고 겁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옷이 굉장히 유행이었어.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요즘에는 우리 흰색만 입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 컬러풀하게 입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의류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창의 활동 하나 나와 있는데요. 고어텍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어텍스라고 하는 건 나는 없어. 근데 등산용 의류에 쓰이나 봐. 아빠 옷, 엄마 옷 뒤져봐요. 한번 가서. 자, 이게 합성섬유인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했더니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구멍이 1세제곱 센티미터당 약 14억 개 이상 뚫려 있대요.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거야. 모르겠어. 어쨌든. 자, 근데 이 구멍은 지름이 200나노미터로 굉장히 작은데 이 크기가 얼마냐면 빗방울보다는 작고요. 수증기, 기체보다는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발생한 수증기, 땀을 수증기로 발출할 수는 있고요. 바깥에서 못 들여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낮추고 빨리 마른다는 거죠.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 재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아이고 모르겠다. 18세기 말에 재련 기술이라고 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대량 발생하게 되었지요. 철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었고요. 건축물들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에다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섞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의 다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 마찬가지 다 도로에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석연료, 지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난방과 조리에 최초에 사용했던 연료는 이제 나무였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로 이제 사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건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얘는 많은 열을 방출한다, 내뱉는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난방을 조리하고 전기 생산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우리 굉장히 건설로 주거 공간 문제 해결했고요. 삶의 질, 우리가 이제 식은 거 나름식을 안 먹고 이제 익힌 음식을 먹게 되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실 선생님이 화학의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기여한 사례를 탐구 조사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공지사항에 올렸었는데 친구들 몇몇이 요거를 조사하고 싶어요 라고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답을 다 달라주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이 나가지고요. 소화기로 끄고 있지요. 자, 소화기에는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이게 열분해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조사하는 친구들은요.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없는 부분은 선생님이 바로 학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빨래를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누와 합성세제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네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식량 문제, 여기에서는 지금 식품 첨가물이랑 비닐하우스 만드는 필름을 개발했다라고 한 두 가지를 자료를 줬는데 요거 외에 다른 것들을 조사하실 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주시고요. 자, 의류 문제에서는 합성 염료와 케블라 노맥스 섬유라고 하는 새로운 섬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주거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수돗물을 소독해서 먹지요. 먹을 때 약간 무슨 맛이 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타 부분에서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로 만든 질소 비료, 이제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를 했고요. 하버가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만들었지요. 자, 의류 문제는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재, 많은 염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주거 문제에서는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우리 방출열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시지요? 자, 학습지로 넘어갈 건데요. 학습지는 사실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두기도 할 거긴 한데 학교 와서 치우셔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그냥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량 문제 해결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 같은 우리 천연비료라고 표현을 하지요. 천연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이르러서 식량 부족 문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농사 짓고요. 철제농기구도 만들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분뇨나 퇴비만 가지고 이제 질소 비료를 이용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누가 개발했다고요?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자,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공기 중에 질소랑 산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를 대량 생산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반응식으로 쓰자면 선생님 그냥 한글로 쓸게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매라고 하는 반응을 도와주는 아이가 꼭 필요하고요. 온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압력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만드는 거라서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걸 원료로 해서 대량으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거 사용하면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더 많이 생산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질소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식물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섭취도 안 되고요. 동식물한테는 질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안 되고 질소 화합물, 질소가 포함된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리비가 처음에 이거 필요해요 하고 제시했다라고 했죠. 자, 질소인 칼륨이요.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인공 비료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하버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의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에서 얻은 면, 그 다음에 비단 같은 우리 알고 천연섬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은요, 목화솜에서 가져온 거고요. 마는 삼이라고 하는 대마 같은 거에서 가져온 거고, 삼배 못이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 비단은 누에고치가 열심히 이제 만드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은요, 흡습성, 땀을 흡수하는 성질이지요.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질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해져요. 그죠? 쉽게 닳아요. 대량 생산이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돼. 그 만든 게 이제 우리 여기서는 합성섬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합성섬유는요, 누구를 기반으로 만들 거냐면은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얘기하지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석유라고 하는 걸 쓸 건데요. 우리 뒤에서 탄소화합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얻긴 할 건데 석유를 시추해서요. 그것을 탄소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증류를 다르게 할 건데 거기서 이제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성섬유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합성섬유를 몇 가지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최초의 아이지요. 나일론은 왜 중요해요? 최초라고 하는 거에 중요합니다. 그죠? 노란색으로 했었네. 노란색으로 해야지. 최초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질기고 유연하고 순척성 이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일론은 최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책에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굉장히 강하고요. 구겨지지 않아서 아빠 양복에 사용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아까 또 얘기했는데 나오진 않았지만 영상에는 나왔었는데 여기는 안 나왔고요. 방탄복, 방화복, 아까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지요. 케블라라고 하는 새로운 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의류랑 관련이 있는 건데 기능성 의류지요. 강철보다 5배 강하고요. 강한 합성 섬유입니다. 가벼워요. 방탄복, 방화복 등에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얘는 첨단, 스마트 섬유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나일론 실험할 수도 있는데요. 나일론 실험하는 게 생각보다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환기를 안 시키면은 질식사할 것 같아요. 해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일론을 만드는 실험 약품 자체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나일론 너희들한테 모두 만들다라고는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정말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거나 신소재 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은 나일론으로 된 어떤 물질을 사서 실험을 해봐도 괜찮겠지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걸 사서 실험을 해봐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고서를 쓰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자, 합성 염료를 또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연 염료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합성 염료 개발되면서 원하는 색, 우리가 섬유와 옷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문제인데요. 사람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해요. 아까 우리 책에서는 반대가 나왔지요. 자, 화석 연료가 가정 연료로 이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건축 재료로도 이용이 됩니다. 두 가지 파트로 지금 부분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합성 섬유도 있지요. 합성 섬유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모든 생활용품, 뒤에서 얘기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난방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 날 음식을 못 먹게 되었다는 거. 물론 먹을 수는 있지요. 조금 몇 가지는. 자, 흙, 나무, 천연재료에서 철,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할 건데요. 여기서는 철도 중요하고요.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물론 시멘트는 콘크리트에 더불어 사는 아이예요. 더불어 산다긴 좀 뭐하지만 자, 철 아까 우리 책에도 나왔었는데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자,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가 쉽게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철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철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철인 거죠.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철을요. 철과 산소를 분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재련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련 반응이 이제 봉합화되면서요.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라고 하는 아이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콘크리트 만들 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만들 때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이 시멘트는 우리 예전에 피라미드 만들 때도 사용했대요. 굉장히 오래된 재료입니다. 자,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자갈을 같이 넣은 아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은 좀 더 단단해지라고 철근을 넣었지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때문에 화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높아졌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가 있어요. 자, 개념학의 문제인데요. 보시면 자, 과학자 리비히가 칼륨 포함된 인공 비료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요? 아니지요? 칼륨 아니지요? 자, 하버는 공기 중에 질소, 산소 반응시켜? 아니지요? 질소, 수소 반응시켜? 이거는 칠소. 그래서 아니지요. 자, 암모니아 합성은 질소비료 대량 생산 가능하게 식량부족을 기여했지요. 식물에서 얻은 면나 동물에서 얻은 비단과 같은 천연섬유는요. 쉽게 닳아요. 대량 생산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섬유가 나왔지요. 자, 캐러디스가 발견한 최초의 섬유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 나일론은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고요. 재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철 넣는다고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얘기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석탄,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사용하게 되면서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석유, 천연가스 쓰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화석연료의 정의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는 대부분 탄소와 수소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탄수화물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초제는 식량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천연가스는 주거, 폴리에스터는 의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되시지요? 선생님 말을 조금 빠르게 했어요. 영상이 올라가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모르겠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계약해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